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나쁘지 않는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380만 원대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엄청난 횡보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횡보세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더리움 동향 추이가 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도미넌스에 따른 영향 부분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ETF 동향과 이더리움에 따른 ETF 동향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비트코인은 굳이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델리티나 아크 쪽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에서 이더 부분 추이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에서의 있는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단번에 가격적인 추이에서 빨리 슈팅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 구간에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수익성을 창출해서 가져가 보고 싶으신 자들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이더 U나 이더 T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 이더 U를 가져가도 상관이 없고 이더 T를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더 U가 좀 가격이 비싸니까 이더 T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 U와 그 다음에 이더 U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 U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분배금을 많이 주는데, 이제 이더리움 관련되어져 있는 ETF 파생 ETF 상품은 이자가 그렇게 썩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좀 유념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최근에 이더티가 이제 병합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병합할 뚜렷한 근거 추이는 못 찾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병합을 하게 되면 가격의 변화적 추이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시점에서 왜 병합을 하려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상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안 좋았던 경우에는 대부분 이 ETF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1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상장 폐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병합 요건에서는 ETF상 1달러 조건 이상 만들기 위해서 병합 조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는 전 좀 그냥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수수료 수익 부분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이쪽 니즈를 좀 많이 필요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추이를 좀 더 높여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동향 추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더리움이 이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강세에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게 뭐 아이겐레이어, 이더파이가 생각보다 잘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더의 수익 부분을 보존을 하려고 하면 이더가 변동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레이어 2 쪽으로 좀 가져가자. 이제 디파이 쪽으로 요즘에 자금이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에서도 보게 되면 인기 코인 상위에 이더리움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 쪽에서도 스카이, 그 다음에 최근에 컴파운드,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가격이 잘 버텨주면서 가준다고 하면 여전히 이더리움 기반이 있는 알트코인들이 잘 오르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겐 레이어의 H량도 8억 개가 돌파를 했다는 건 이제 이런 점 부분은 꼭 캐치할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더리움 차트적 관점과 여러 가지 추이에 있는 과거 이력 추이에서도 보았을 때 여전히 22년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있는 가격 추이에 거의 근접했고, 그 근접했던 가격적인 추이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을 만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고 에이브나 컴파운드가 요즘에 좀 잘 나갔던 이유가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따른 전략 추이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ETF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에다가 투자할 거냐, 비트코인 현물로 투자할 거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저는 비트코인을 직투하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게 뻔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트코인에 직투했던 기업들, 뭐 MSTR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플래닛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것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하면 이제 2배 ETF 상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MSTU나 또는 이제 BITU나 이런 쪽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파생 ETF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냥 무난한 걸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셀러 형님도 이제 하락장은 별로 잘 안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연준이 조만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4.5와 2.5 국내 금리가 이 정도인데 2%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뭐 미국에 있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저는 지수가 조정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에 있는 조정적 추이는 어디에서 많이 오고 있냐면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것이지 전체적인 경기적 환경에 따른 추이의 그런 형태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많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수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면서 가주면 나쁠 건 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도미너스 위치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만 그렇게 크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어차피 4.5잖아요. 여기서 많이 내릴 수 있는 게 100bp, 1%나 더 내릴 수 있을 만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별로 걱정은 안 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 자체에 있는 이 가격적 추이를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미 내가 산 시점으로만 보지 말고 과거에 최저점에서 최고점 구간 현재 진행까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단기간 6월달 때까지는 이 구간을 빨리 넘어가야 그나마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그건 제가 유일하게 많이 보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가 맥디를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6월달도 쉬지 않고 올라가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박스권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여기서 조정이 좀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여기서 더블 탑이 나왔던 구간에서 맥디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점점 더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좀 쉬어가려고 하는 패턴이 그려지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6월달에 그래도 유의미한 정도까지 나오고 7, 8, 9는 쉬어간다고 해도 그 가격이 못해도 최소 못해도 9만 8천 정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은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요소로는요, 최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카이아 부분, 원화이다 보니까 카이아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테마성이 끼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뭐 잘하면 또 원화가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켓풀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따른 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동향에서도 이더만 올라가봐야 의미가 없는 게 솔라나도 같이 가격이 방어가 되면서 올라가야지만 좀 현실성이 좀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사를 좀 해봤는데 기관지가 좀 많이 부었대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 실시간 방송을 그렇게 많이
못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몸 관리에 잘못한 점은 다 제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구독자님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최대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